먼저 질문 있어요? 응? 있어? 다행히 숙제 했어요? 아니 다는 안 했는데 전보다 했어요. 뭐라고? 다는 안 했는데 전보다 했어요. 전부 다 했다고? 아니 전보다. 전보다는 했다고? 알겠어요. 몇 번? 페이지 수 알려주시면 돼. 아니다, 번호가 이거 쭉 이어지지? 저 470번 같이 봅시다. 470번 그림과 같이 많은 목 A, B, C, D가 있다.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부채꼴 A, B, D의 호 B의 길이가 파이고, 점 B를 중심으로 하는 부채꼴 B, C, A의 넓이가 6파이일 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470번은 어차피 모르는 게 두 개밖에 없는 거거든. 그렇지? 뭐하고 뭐를 몰라요? 중심각과 반지름의 길이를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 주어지는 도형은 뭐야? 이게 많은 뭐라고 했어. 많은 뭐. 많은 뭐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되니? 그러면 내가 중심각의 크기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이렇게 결정할 거거든.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 여기가 뭐가 돼?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야. 두 개를 더하면 파이가 되는 돼. 마름모의 성질, 평행사변형의 성질, 마름모의 성질 이런 거예요. 됐어? 자, 따라서 여기 부채꼴 BC 호 BD의 길이가 파이래요. 그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해봅시다. 어차피 모인 거니까 마름모인 거니까 내면의 길이는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R이라고 두면 요 호의 길이가 파이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파이는 R 곱하기 세타인 게 하나가 주어지는 거지. 자, 다음 두 번째 부채꼴 BCA의 넓이가 6파이래요. 부채꼴 BCA는 마찬가지로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요렇게 부채꼴이 되어 있는 거 아니니? 맞아?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중심각은 얼마가 된다고?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건데 그게 6파이래요. 맞죠? 그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R 세타가 파이였으니까 여기다가 뭘 어떻게 대입하는 게 편할까? 자, 일단 얘를 전개를 해주면 R제곱 파이 마이너스 R제곱 세타가 여기는 얼마가 돼? 양변이 1 곱해서 12파이라고 해놓고 이건 전개를 한 거야. 그럼 R 세타가 파이였으니까 여기를 R 파이로 바꿔줄 거야. 즉 R 제곱 파이 마이너스 R 제곱 세타는 R 곱하기 R 세타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R 세타가 파이였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R 파이가 12파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파이가 약분되고 나면 R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2가 0. 그럼 R 마이너스 4 곱하기 R 플러스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R 값은 얼마나 돼? 4? 얘가 답이겠지. 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연립방정식 푸는 게 조금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수 있는데 여러분 풀면 되겠다. 질문 끝? 저는 없어요. 없어? 다인 혹시 질문 있어요? 없어요? 질문 할 만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저희 아는 것만 한 거지 모르는 건 다 건너뛰고. 자, 오늘은 삼각함수의 그래프 다시 한번 우리 사인 함수의 그래프,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었냐고 하면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보조선을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1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 이제 점을 찍어야 되는데 파이가 약 3.14거든? 맞지? 그럼 여기가 1이면 요 길이의 3배 1배, 2배, 3배 하고 조금 더 가는 게 파이가 되는 거야.
근데 그 3.14라고 하면은 비율관계를 맞추기가 그릴 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냥 3배 해가지고 여기 3칸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해서 여기를 파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리면 대충 맞아요. 되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가 2파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 그래프에서 생기는 오해를 막을 수 있어. 여러분들 그 사이코센 탄젠트,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원래 그래프랑은 완전히 다른 이상한 그래프를 그려놓거든. 됐어?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리는 게 좋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도 9칸이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판 아니지 4판이죠. 하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반. 여기가 2분의 파이. 그 다음 여기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반. 여기가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y sin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2분의 파이일 때 1이 되고 다시 파이일 때 0이 되고 2분의 3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 되고 2파일 때 다시 0이 되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찍고 다시 내려오고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노란색으로 그린 게 우리 뭐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y sin 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 cos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 여기서부터 똑같이 여기서 1에서 출발해서 얘는 x좌표니까 0이 됐다가 파일 때 마이너스 1이 됐다가 2분의 3파일 때 0이 됐다가 2파일 때 다시 1이 되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코사인 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 2분의 파이가 정근선이라고 했어요. 이걸 정근선으로 해서 여기 만나는 점이 4분의 파이거든. 근데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딱 1이야. 그래서 여기. 그래서 제가 정근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sin x 그래프 있잖아. sin x 그래프랑 탄젠트 x 그래프가 0에서 서로 접하는 모양이거든.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미적분 1이 아니라 미적분 2라는 과목까지 가야 배울 수 있는 건데, 우리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리라고 애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거든. 그러니까 얘랑 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그럼 잘못 그리는 거야. 됐어? 그래서 사인의 그래프랑 원점에서 접하는 형태로 여기를 지나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생겼어. 오케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 2분의 3파이가 또 정근선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생긴 거, 빨간색으로 그린 게 y 탄젠트 x의 그래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우리 뭐가 필요해? 여기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이 색깔로 한번 구분해서 써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정의역이야. 두 번째, 치역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알겠지만 세 번째는 뭐냐면 대칭성, 주기성, 즉 그래프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함수의 그래프만 갖는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는 그래프의 특징이 뭐예요? 직선 모양이라는 거지. 2차 함수는 그래프의 특징이 뭐예요? 포물선 모양이라는 거야. 그런 게 특징이에요. 모양, 혹은 주기성, 혹은 대칭성,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뭐예요? 이렇게 쓸게요. 그냥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그 다음에 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만 가질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갖거나 1보다 큰 값을 가질 수는 없다. 왜? 빗변의 길이가 제일 길기 때문에 분모보다 분자가 커질 수 없는 거, 절대값이 커질 수 없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이런 치역을 갖는 거고, 자, 특징은 우리 뭐가 있어? 얘가 원점 대칭이라는 게 특징이었고, 그래서 대칭성과 주기성은 주기가 2파일 주기함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인 함수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됐어?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그 다음에 주기가 2파인 주기함수 즉 2파이마다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 정역이 뭐가 돼? 얘도 실수 전체가 정역인 거고 치역은 똑같아.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치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원점 대칭이 아니고 어디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고 그 다음에 주기는 2파이가 주기가 2파인 주기 함수인 거는 똑같죠. 되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였냐면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서로 그래프가 대칭이동 관계라고 했죠.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대칭 적절히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시키거나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적절히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서로가 겹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x축 방향 이 두 개의 그래프는 x축 방향의 대칭이동 관계이다. 그래서 이 대칭이동 관계 오늘 싹 정리할 거거든요. 이따가 공식이 여러 가지가 튀어나왔고 선생님이 아마 칠판 한가득 공식을 쓸 건데 여러분들 그걸 외워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2학년이 돼서 2학년 1학기 때 내년 1학기가 되겠지. 그때 대수 내신을 할 때는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 공식들을 오늘 쭉 소개를 할 거야. 됐죠?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선생님 지난 시간에 나눠준 프린트에 공식 다 적혀 있거든. 하여튼 요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중요한 게 정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야. 빠지는 놈이 있다고 했지. 다이아 졸면 안 돼. 정신 차려.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빠지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라 뭐를 제외한 실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홀수 파이를 제외한 실수가 정역이다. 즉 2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홀수 파이가 점근선이 되는 거라고 했어. 그리고 그 점근선에서는 뭐를 갖지 않아? 함수값을 갖지 않아. 왜 갖지 않는 거라고 했어? 요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동경의 그러니까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홀수 파이가 나타내는 동경의 x좌표가 다 0이기 때문이야. 탄젠트의 정의가 x좌표분의 y좌표잖아. 그런데 x좌표가 0인 점들이라고 이런 점들이. 그럼 x좌표가 0인 점에서는 탄젠트를 정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고 얘는 거꾸로 치역이 뭐가 되는 거야? 이놈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그치? 모든 양수값들을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음수값들도 다 가질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자 특징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을 갖고 두 번째 얘는 주기가 사인과 코사인은 2파이였지만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인 주기 함수가 된다. 맞죠? 이런 특징들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기억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돼. 근데 이제 그래프도 여기는 단순한 그래프였지만 얘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이야 위아래로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도 바꾸고 주기도 바꿔가면서 그래프 그리는 거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 y 이퀄 a 곱하기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 요게 이제 가장 복잡한 형태인 거야. 대칭이동식이니까 대칭이동이란다. 평행이동도 시키고 그 다음에 주기도 바꾸고 진폭도 바꿔서 이런 복잡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함수에 대해서는 일단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라고 했고 절대값 a 플러스 d가 최대값이 되는 거라고 했고 최소값은 마이너스의 절대값 a 플러스 d가 최소값이 되는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주기가 뭐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 x 앞에 있는 계수로 원래 주기인 2파이를 x의 계수의 절대값으로 나눠준 게 주기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맞지? 그 다음에 얘는 x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한 거야? y 이퀄 a sin a sin b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라고? d만큼 평행이동시킨 놈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숫자나 문자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됐어? 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충분하다. 여기는 이런 문자들을 외우는 건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일단 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 치역은 어떻고 최대값, 최소값, 주기가 어떻고 뭐 이런 말들 쭉 나와 있지만 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여기 뭐야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표를 외운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됐니? 그럼 여기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표는 왜 나와 있는 거야? 이거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리라고 나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그래프에다가 여기다가 요거만 만약에 내가 이 노란색 그래프가 저놈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이게 축이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거라고 했죠.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건데 여기 이 숫자만 바뀌면 되는 거거든. 맞아?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요놈이 y d가 되는 거고 여기 최대값이 y 절대값 a가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a의 절대값 플러스 t가 요 밑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t 절대값 a가 0일 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출발점은 어떻게 찾는 거라고 그랬어? 저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x가 이거 지금 아까 x가 0인 여기를 y축이라고 x가 0인 점에서 출발을 했잖아. 됐니?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bx 플러스 c가 0이 되는 점 즉 x 이퀄 마이너스 b분의 c가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거지. 여기서 출발해서 가는데 쟤는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 요 놈이 주기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x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b분의 c 플러스 우리 절대값 b분의 2파이 요 놈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가운데는 얼마가 될 거냐? 당연히 마이너스 b분의 c 플러스 절대값 b분의 파이만큼 딱 절반만큼만 오면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b분의 c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b분의 c 플러스 2 절대값 b분의 3파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문자로 주르륵 썼지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게 주어지면 A, B, C, D 숫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숫자들을 적어 놓을 수 있으면 충분한 거야. 됐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라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3학년 문제, 그러니까 고3이 돼서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묻는 문제가 보통 객관식의 객관식의 15번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 1번부터 15번까지가 객관 아니 니들은 또 바뀌지. 하여튼 그래서 요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로 되게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실제 수능에서 매우 자주 출제되는 주제니까 그래프를 그릴지 그래프를 못 그리면 못 푸는 문제가 많아진다. 그래서 그래프를 꼭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걸 강조할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486번 문제를 보시면 x가 0부터 4파이까지 자, 486번은 그림과 같이 x가 0부터 4파이까지 그래서 여기다가 대충 이걸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중요한 거면 되니? 이걸 좀 잘 그리는 게 좋은데 여기는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y 1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코사인 x의 그래프와 이제 그래서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럼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여기도 이제 여기를 두 칸으로 했으니까 여기를 두 칸, 여기가 파인데 그렇게 그리면 너무 힘드니까 됐어? 그냥 선생님이 요거를 조금 축약시켜서 그릴게요. 여기다 다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4파이라고 잡을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하나만 더 가자. 여기를 4파이라고 잡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2파이가 될 거고. 그럼 3개 반, 여기가 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개 반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반. 여기가
3파이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림을 그릴게요. 그럼 코사인의 그래프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2분의 파이를 지나 파이까지 이렇게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올 거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요게 0부터 4파이까지 뭐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y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코사인 x의 그래프와 직선 y 3분의 2 그럼 3개로 쪼갠 것 중에 2개니까 여기에 y 3분의 2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y 3분의 2가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만나는 점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는데 여기가 알파, 여기가 우리 베타. 그래서 얘는 대칭성을 묻는 거거든. 지금 대칭성과 주기성을 동시에 묻는 거긴 한데 여기가 감마, 여기가 델타가 되는 건데 우리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대칭성 때문에 잘 봐. 이건 대칭성 때문에 알파와 베타는 가운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가 되는 거죠. 파이를 기준으로 알파, 베타가 서로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대칭적인 모양이니까. 그럼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가 파이, 알파와 베타의 딱 가운데가 파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2파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감마와 델타도 뭐에 대해서 대칭인 건가요? 3파이에 대해서 대칭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따라서 감마 플러스 델타 나누기 2도 역시 3파이가 되는 거니까 감마 플러스 델타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6파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지?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는 2파이다 6파이니까 8파이가 되지 않겠니? 따라서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는 코사인 8파이인 거고 코사인 8파이 값은 얼마예요? 1이죠. 맞죠? 코사인 0,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다 1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의 모양을 묻는 거야. 그래프의 모양이 이게 대칭성을 갖는다는 거지. 됐어? 그렇게 대칭성을 묻는 문제예요. 쟤 계속 잔다. 다리야 안 돼. 일어나. 자면 안 돼. 야, 정 졸리면 화장실 가서 그 세수를 한번 하고 오시든지 어떻게든 잠을 깨보세요.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오시든지. 자, 다음 489번 같은 문제도 보면 자, 그림과 같이 x가 0과 파이 사이에서 한 변이 x축에 있고 두 꼭지점이 함수 y는 sin x의 그래프 위에 있는 직사각형 ABCD가 있다. 이때 BC의 길이가 2분의 파일 때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0부터) 파이까지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 파이 이렇게 세 배로 해주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럼 12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딱 2분의 파이가 되는 걸 거고. 그래서 사인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점과 요점을 지나게 그리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올라왔다가 대충 내려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 우리 뭐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뭐가 꼭 맞게 들어가 있는 거냐면 직사각형에 꼭 맞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거든. 그럼 얘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이 사인의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 아니에요? 좌우 대칭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뺐으니까 x좌표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더하면 얘는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는 얼마가 될 거냐? 여기 쭉 가면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될 거라는 거지. 이유는 사인 45도,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이야. 따라서 얘는 가로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인 거고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는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고 세로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 놈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루트 2
그래서 4분의 루트 2파이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도 뭐를 묻고 있는 거야? 사인의 그래프가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 형태의 모양인 거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지. 그러면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그걸 모르면 안 풀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다음은 뭐 평행이동시키고 뭐 이런 놈인데, 자, 460번 문제 또 같이 보면 함수 y는 ex의 그래프를, y는 sin e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는 1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한 후,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래.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래. 그럼 일단 x축 방향 1만큼, y축 방향 3만큼 평이동하면 뭐가 될 거냐면, 그러니까 요 이동을 하고 나면, 요 놈을 이렇게 이동시키고 나면 y 꼴 sin 2 곱하기 x자리 x 빼기 1 뒤에 플러스 3, 얘가 sin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 1만큼, y축 방향 3만큼 평이동시키는 놈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 이동을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래요. 그럼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라는 얘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sin, 이것도 이제 2x 빼기 2 더하기 3, 이건 보통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 됐어?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y 꼴 마이너스 sin 2x 빼기 2 빼기 3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494번 문제만 한번 볼까요? 자, 좌표 평면에서 곡선 y는 그리고 4 코사인 6분의 파이 x, x가 0과 10 사이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래요. 됐니?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플러스 4 마이너스 4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주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는 거거든. 선생님은 주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해요. 6분의 파이 x, 여기를 통으로 하나를 보고 얘가 0과 5 사이가 되는 2파이 사이가 되는 x의 값의 범위를 보는 거거든. 그럼 파이를 나눠주고 쭉 곱해주면 얘가 0, x, 여기는 1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주기가 0부터 12까지니까 12가 주기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보면 편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 식이 이 안의 식을 이 안에 별짓거리를 다 할 거거든. 됐니?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뭐 때문이냐면 절대값 씌워놓고 심지어 그런 경우는 없어. 가우스 씌워놓고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막 그런 놈도 줄 수 있거든. 그럼 그런 놈일 때는 이게 헷갈려 안 헷갈려요? 이 안에 이제 특수기호가 들어가거나 막 합성, 나중에 합성을 하거나 이러면 뒤지게 헷갈리거든요. 됐니? 그러니까 그냥 코사인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놈을 통으로, 얘를 통으로 보고 그 놈이 0부터 2파이까지 변할 때가 딱 한 주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편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주기가 12고 최대값, 최소값은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 y축에다가 여기가 4, 3. 왜냐하면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 y값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그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주기는 12라고 했으니까 주르르르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근데 x가 10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 그리고 여기까지만 딱 그리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려놓고 자르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가 한 줄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코사인의 그래프니까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 출발하는 거겠지. 코사인의 그래프니까 다른 색깔로 그려볼게요.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 주기가 이만큼이었으니까 주기의 절반의 절반 여기에서 0을 지나가고 그 주기의 절반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지나가고 9에서 0을 지나가고 10에서 다시 뭐가 되는 1이 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어보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쭈르륵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찍고 다시 올라가서 0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야.
근데 10에서 자를 거라고 했잖아. 되니? 그럼 10에서 잘라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10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자를 건데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으면 4 코사인 6분의 10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코사인 3분의 5파이가 얼마예요? 2분의 1이거든. 분모가 3이면 무조건 2분의 1이야. 코사인 값은. 분모가 6이면 2분의 루트 3. 분모가 4면 2분의 루트 2. 선생님 지난 시간에 해준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코사인 3분의 5파이 값이 2분의 1이니까 4를 곱하면 2. 그래서 여기가 선생님 그래프를 좀 잘못 그려줘주고 그래서 어디에서 여기까지 딱 끊기는 놈이 되는 거야. 얘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올라가는 놈이 되는 거거든. 좋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끊기는 거야. 그럼 0부터 10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좌표가 모인 점의 개수를 세라고 했어?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를 세라고 했지? 그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답은 15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를 세네. y좌표가 y좌표가 4인 거 하나 있죠? 3인 거 하나 있죠? 2인 거 2개, 1인 거 2개, 0도 2개, 마이너스 1도 2개, 마이너스 2도 2개, 마이너스 3도 2개, 마이너스 4는 1개. 됐어? 그래서 정수인 점들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전부 다 찍은 거야. 오케이?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5개, 답은 15개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됐어?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가 풀리는 거고 그래프를 못 그리면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자, 다음 유형 3번도 우리 탄젠트의 그래프와 성질이에요. 이거 물어봐야지. 청라는 계약이 언제야? 저 11일 화요일 11일? 다음 주에 다음 주 화요일? 다혜는 서인천은 계약이 언제예요? 12일이요. 12일? 네. 그 정도 이렇게 계약이 빨라. 아니 이거 그러면 다음 주가 계약이잖아요. 네. 그럼 이 특강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나도 몇 번 헷갈려서 잠깐 볼게요. 오늘이 8월 4일이지. 네. 아. 그러면 오늘이 목 이번 주 토요일에도 특강 수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도 특강 수업이 있어야 된대. 다이 토요일 날 나올 거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그때 가서 상황 봐서 결정할 거야. 8일 일요일. 일요일 수업이 문제네. 저 둘 중 하루 못 나와요. 둘 중 하루가 못 나온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국어학원이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인데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선택해서 갈 수 있어? 그러면 일요일 날은 만약에 국어한 거 하면 몇 시에 끝나?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인원도 3명밖에 안 되고 저거 한데 그 목요일 날 알려주세요. 왜냐면 일요일 날 수업을 뒤로 해도 돼. 저녁 때 해도 돼. 국어학원이 저녁 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네. 그치? 일요일 날 낮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랑 시간이 겹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러면 내가 일요일 날 시간을 저녁대로 변경하면 돼. 오후로 변경하면 돼. 그 오후로 변경하면 다들 좋아할 것 같은데 일찍 나오는 것보다.
아니 왜냐면 일요일날 이번에 또 논술 수업하고 뭐하고 일정이 많이 겹쳐. 너도 어차피 국어 수업이면은 그 국어 수업을 일요일날 낮에 하고 일요일 저녁대로 수업을 하면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럼 목요일날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 될지. 만약에 일요일날 수업을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 돼. 그러면 겹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또 한 놈 허인성 걔는 뭐 일요일날 별 스케줄 없는 거. 다이도 별 스케줄은 없죠. 근데 제 토요일도 힘들어서 잘 안 나오는데 일요일까지 나오라고 하면 기절하는 거 같아요. 하여튼 그렇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495번 문제를 보면 함수 y는 탄젠트 2분의 파이 x입니다. 탄젠트 y는 탄젠트 2분의 파이 x.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주기가 2가 되는 거거든. 맞죠? 얘도 2분의 파이 x가 선생님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2분의 파이 x가 0부터 파이까지 변할 때가 딱 한 주기야. 그래서 x의 범위가 파이 약분하고 2 곱해주면 0, x 여기는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한 주기가 되는 거예요. 0부터 2까지가. 자, 이때 얘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됐어요. 그럼 얘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y 이꼴 탄젠트 2분의 파이는 그대로 두고 x 자리에 x 빼기 2분의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6분의 5,a를 지난대.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탄젠트 2분의 파이 곱하기 여기가 6분의 5 빼기 2분의 1. 그럼 얘가 3분의 1이거든. 됐니? 그럼 거기다 2분의 파이를 곱했으니까 얘가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근데 탄젠트 6분의 파이 값은 얼마야? 3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됐죠? 자, 다음 498번 한번 보시죠. 함수 fx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탄젠트 2x 빼기 3분의 8 플러스 4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기억에 주기가 2분의 파인 주기함수입니다. 맞죠? 얘는 뒤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까지 보면 되는 건데 이것도 선생님이 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 이거 평행이동 시킨 것도 별문. 선생님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평행이동 시킨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그냥 통으로 2x 빼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끄집어내놓고 얘가 0부터 어디까지 변할 때? 탄젠트니까 파이까지 변할 때가 딱 한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파이의 3분의 파이를 이항하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3분의 파이 여기는 2x 여기는 3분의 4파이가 될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얘를 2로 나눠주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6분의 파이 여기는 x 2로 나눴으니까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인 거니까 우리 주기가 뭐가 될 거냐면 3분의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게 주기가 되는 거고 그럼 6분의 4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 파이 2분의 파이 얘가 주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1번은 맞는 말에 틀린 아니 기억은 맞는 말에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의 그래프는 점 6분의 파이, 4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는 점대칭성을 갖는데 얘가 점대칭성을 갖는 건 언제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요 값이 되니? 우리 탄젠트 그래프를 다시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게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면 이 탄젠트의 그래프가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경우가 언제인지 거기를 딱 보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 탄젠트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 점근선이 2분의 파이, 여기는 점근선이 아니죠. 파이.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파이 점근선. 그 다음에 여기 2파이는 또 점근선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가 여기를 지나 점근선, 여기를 지나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그럼 얘가 점대칭 함수니까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점대칭 모양인 건데 어떤 그 대칭의 중심이 어디냐면 여기 있는 점들이 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거든.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은 어떤 점들이 되는 거냐면 우리 정수 파이, 0 즉 요 안에 요 x 좌표가 정수 파이가 되는 점들이야. 됐어? 여기가 0,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이렇게 정수 파이가 되는 점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정수 파이가 되는 점에서 얘가 뭐가 되는 거니까 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거기 니은에 얘가 어디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했어요 지금? 6분의 파이, 4에 대하여 대칭이다.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랬잖아. 그러면 6분의 파이, 4를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6분의 4를 집어넣었을 때 요놈이 정수 파이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2x 빼기 3분의 파이에 뭐를 대입한다고? x 이꼴 6분의 파이를 대입하는 거야.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여기가 3분의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정수 파이가 되는 점이 맞아? 맞죠. y좌표도 얘가 0이니까 그럼 얘가 0이니까 0,4 즉 6분의 파이, 4가 우리 점대칭되는 요런 놈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의 그래프의 점근선은 직선 y꼴 2분의 n파이 플러스 12분의 5파이 이다 2분의 n파이 플러스 12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선생님이 편의상 우리 점근선을 아까 뭐라고 적었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홀수 파이라고 적었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 일반각 형태로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우리 점근선은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야. 여기서 n은 정수 이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n이 0이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n이 1이면 2분의 3파이 2면은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그래서 요 n에다가 정수값들을 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홀수 파이가 다 만들어지는 거야. 되니? 그러면 얘가 정근선이 되는 건 저기 있는 결국에 2x 빼기 3분의 파이가 뭐가 될 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될 때 얘는 정근선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 따라서 3분의 파이를 넘기면 2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6분의 5파이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 이꼴 2분의 n파이 플러스 12분의 5파이 여기가 정근선이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돼? 그래서 얘를 정근선을 선생님은 편의상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홀수 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됐죠? 그래서 얘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돼. 탄젠트에다가 이놈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놈이 x에 의해서 요 1차식의 형태로 이 계산된 각이 들어가는 거니까 얘를 그냥 통으로 t라고 치환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원래 탄젠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성질들을 그대로 t 값에다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쉽지 않죠. 이게 익숙해지면 별거 아닌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꽤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다음 499번도 보시면 자, y 이꼴 a sin bx 더하기 3 y 이꼴 a sin bx 더하기 3이에요. 자, 최대값이 8이고 주기가 4분의 파이일 때 두 양수 a와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이 함수의 최대값은 뭐가 될 거냐면 원래는 절대값 a 더하기 3인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a 더하기 3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최대값이 얼마래요? 8이래요. 따라서 나는 a 값이 얼마인 거야? 5인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주기는 사인의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를 뭐의 절대값? b의 절대값으로 나눠준 게 주기가 되는 거라고 했고 b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b분의 2파이 근데 그 주기가 얼마라고 줬어요? 4분의 파이라고 줬죠? 맞죠? 따라서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8이 되는 거다.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1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주기성을 갖는 함수를 처음 배우는 거라서 이게 주기함수와 대칭성을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울 함수의 그래프 중에 이런 식으로 대칭성과 주기성을 갖는 함수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처음에는 문제를 풀 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풀어보면 세상 이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수학을 좀 배우면 알겠지만 대학교에 가면 모든 함수들을 삼각함수처럼 바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삼각함수는 되게 편리한 성질을 갖고 있거든.
주기성과 대칭성이라는 어마무시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함수들을 다 삼각함수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바꿔놓으면 삼각함수랑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함수로 표현을 하면 계산이 매우 그러니까 그 함수를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이퍼볼릭 함수라든지 뭐 이런 거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많이 배울 거고 그래서 지수함수도 삼각함수 형태로 바꿔버리려고 하고 어쨌든 삼각함수가 갖는 성질들을 갖는 함수를 만들 수 있으면 그 함수는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한 함수가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503번 또 풀어보시면 같이 풀어봅시다. 자, 함수 fx가 탄젠트 ax 더하기 b래요. fx가 탄젠트 ax 더하기 b래요. 근데 문제 맨 끝에 보면 a는 양수라고 돼 있고 이게 주기가 2파이예요. 그럼 이놈의 주기는 2파이라고 썼는데 그 파이는 파이를 a의 절대값으로 나누는 것과 똑같은 거고 근데 물론 a가 양수니까 그냥 a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a분의 파이인 거니까 a 값은 얼마야? 2분의 1? 뭐 이건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직선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점근선으로 갖는데요. 자 그럼 a가 2분의 1이었으니까 그걸 집어넣으면 2분의 1 x 플러스 b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 되는 거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얘는 넘겨보면 b가 0과 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b의 값을 구해보는 거야. 넘겨봐. 그러면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점근선으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넘기면 b의 값이 n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맞죠? 그런데 이 b의 값이 0과 파이 사이래. 0과 파이 사이래. 그럼 n 값이 얼마일 때 여기서 당연히 0일 때겠죠? 그러니까 b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파이에서 답은 8분의 3파이 얘가 답이 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해되나요? 특히 정근선 구하는 거 잘 봐주세요. 탄젠트 함수의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에 정근선을 구하는 방식을 잘 봐두시는 게 좋겠다. 자, 다음 504번 이번에는 그래프를 주는 거야.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래프를 준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 최대값이 2이고 그럼 최소값이 마이너스 2고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지나가고 찍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억지로 그리려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그려지는데 어쨌든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고 여기가 3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6분의 5파이가 되고 다시 올라와서 또 만나는 점 어쨌든 근데 더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y 이꼴 a 코사인 bx 빼기 c의 그래프예요. 단 a 값은 양수라고 되어 있죠. 그럼 a 값은 최대 최소값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최대값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니까 당연히 요놈을 보고 a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b의 값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주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겠지. 그럼 주기를 보기 위해서는 얘는 요거 두 개만 필요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몇 주기가 되는 거니까 반 주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6분의 5파이에서 6분의 2파이를 빼면 6분의 3파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주기는 얼마예요? 파이죠. 됐어?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 주기가 파이인 건데 그 주기는 코사인의 주기 2파이를 b의 절대값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b의 값이 양수래요, 음수래요? 양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가 b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 그럼 파이 약분하고 곱해주면 b의 값은 얼마가 돼?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 c의 값 구하는 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 c의 값을 구할 때는 얘를 평행이도로 구하지 마세요. 평행이도로 구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b 값을 알았으니까 여기 있는 놈들 중에 하나를 그냥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편하게 더 구할 수 있어.
저걸 평행이동을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점을 대입할 거냐면 이 점을 대입을 할 거라는 거지. 3분의 파이, 0을 대입을 할 거야. y좌표 0은 여기는 a 값이 아까 얼마였어? 2였죠? 그 다음에 코사인 여기는 bx야. 근데 b가 2였으니까 거기다 2분의 3파이를 대입하면 3분의 2파이 빼기 c가 되는 거거든. 됐니? 그럼 여기 있는 3분의 2파이 빼기 c가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3분의 2파이 빼기 c가 어떤 값들이 될 수 있는 거야? 탄젠트가 0이 되는 값들은 2분의 홀수파이거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럼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홀수파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여기를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거든. 일반각으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런 점들에서 코사인 값이 0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따라서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C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C의 값을 구하고서 넘겨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거거든. C의 값은 미안해. C의 값은 3분의 2파에서 2분의 파이를 빼 6분의 4에서 6분의 3을 빼면은 6분의 1파이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n파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C의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어디와 어디 사이래? 0과 2파이 사이래요. 0과 여기가 2파이 사이래요. 그럼 n 값이 얼마면 되는 거고 있었다? n 값이 얼마일 때 되는 걸까? 0일 때. 맞죠? 근데 마이너스 1이 있는 건 뭐라고? 마이너스 1. 내가 어디서 뭘 잘못했니? 이게 여기가 아니죠. 내가 여기를 잘못했구나. 여기가 어떤 점이야? 이게 올라가는 점이지. 그럼 올라가는 점이면 얘가 2분의 3파이가 들어가요. 여기가 2분의 3파이, 2분의 7파이. 이게 모양이 달라. 코사인이 0이 되는 값이 이렇게 내려가는 점들은 이런 식으로 가는 점들이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9파이 이런 점들인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에 해당되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에 해당되는 점은 2분의 3파이.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7파이 이런 놈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적어야 돼요. 2n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적어야 돼. 짝수파이 빼기 2분의 파이. 되니? 여기는 짝수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얘는 짝수파이 빼기 2분의 파이. 맞아요? 그 짝수파이라서 2n파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C의 값이 뭐가 될 거냐면 다시 3분의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6분의 4 더하기 1은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야. 6분의 7파이 마이너스 2n파이 이런 꼴이 돼야 되는 거고, 얘가 0과 2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C의 값은 6분의 7파이 얘가 맞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하면 답은 3분의 14파이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오늘도 종이 안 치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